이번 시간에는 건축법 도로 맹지 탈출하기 3절 도로법 도로 이용하기입니다. 도로법은 국토계획법에 가보면 61조 관련 인허가에 의제 그래가지고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는 도로법에 따른 다른 시설과 연결 허가 및 점령 허가를 의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도로법의 연결 허가 또는 점용 허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도로법의 도로에는 차량의 통행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 도로에다 진입로를 연결을 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지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그 대지가 진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도로법 도로에 연결될 때 그때는 도로 점용과 연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자, 도로는 도로법 도로는 7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림 보시면 고속도로, 일반도로,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이렇게 해서 7개가 있고요. 도로법 도로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법의 도로는 자동차만 다니는 그 선만이 아니고 선 밖에도, 자동차가 다니는 갓선 밖에도 보도가 있다면, 그러니까 차도 말고 보도, 자전거 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이런 것들로 구성된 모든 것을 도로법 도로라고 하고 그 도로 구역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 구역이라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나오면 차도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차도를 비롯한 그 도로가 구성되는 제반 부속물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도로법 도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국토부가 만드는 도로는 관보에 게재하고 지자체가 만드는 도로는 공보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면을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만약에 목적 부지가 도로법 도로와 연결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목적 부지와 도로법 도로 사이에 통로를 개설해서 도로법 도로에다 붙일 때 그 도로법 도로의 제반 성격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하시려면 지형도면을 봐야 되겠죠. 그 지형도면은 누구나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로구역을 지정을 하거나 도로구역 예정지 등의 여러 가지 뭐 건축이라든지 공약물을 설치하거든 토지 형질 변경을 하든 이런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도록 27조에 되어 있고요. 이때 도로 점용 허가는, 그러니까 도로 점용 허가와 도로 연결 허가, 그러니까 점용 허가 중에 연결 허가라는 것이 있는데, 도로 점용은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고, 도로 연결은 도시 외 지역에 있는 도로법 도로, 그 도로에 연결하기 위해서 내 통로를,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대지에 연결된 통로를 도로법 도로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연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큰 틀에서는 이걸 보고 점용 허가라고 합니다. 현재 도로법 도로가 공사 중인 곳과 또 도로구역을 점용해서 연결 허가를 받으려면 그 도로 시행자의 동의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도로가 공사 중이거나 아니면 연결 허가를 받으려면 국도는 국도관리사업소, 뭐 지방도는 지방도관리사업소, 그런데 그런 권한이 시군구로 위임이 일부 돼 있기 때문에 시군구에서 모든 걸 종합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별도로 국도관리사업소나 지방도관리사업소에 또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사정은
토목측량설계사무실이 잘 알고 있으니까 도로법 도로에 통로를 만들고 싶거나 아니면 도로에 붙어있는 땅을 개발할 때는 구체적인 건 토목사무실에 반드시 확인하는 게 중개사고나 또는 나중에 허가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로구역에다가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들, 또 전기통신관, 맨홀 공동구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하려면, 그런 공작물을 연결하려면 도로 점령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기간은 10년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그러니까 점용 비용은 통상 공시지가의 2%, 개별 공시지가의 2%를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점용료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할 때는 전액 면제입니다. 주택과 상가가 합해져 있으면 주택 부분만 면제입니다. 그리고 준주택인 경우에는 50% 감면. 준주택이라는 것은 뭐 기숙사라든지 노인복지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법에 준주택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주택법에. 준주택은 점용료를 50%만 낸다 이겁니다. 오피스텔도 준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익시설은 100% 감면이고, 만약에 그런 진입로로 또는 도로를 만들어서 기부 체납하면 기부 체납 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감면이고요. 더 구체적인 도로 점령 허가에 대한 사항은 건설사업 정보 포털 시스템이라고 하는 국토교통부가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이 마지막에 밑에 보면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 점령 허가요. 허가 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검토하고 경찰서 협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점용 허가를 해주면서 점용보를 납부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점용 공사를 착수하고,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면 또 확인되고,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일종 근생 시설 진입로 확보를 위한 공사 중의 동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 경기도 용인에서 기흥 IC로부터 10분 거리에 있는 곳인데, 반대쪽에는,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아파트 단지고 왼쪽에 임야에 근생을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했다가 도로 공사가 거의 완료 시점인데 시행자가 도로가 준공된 후에 해라 그래가지고 한동안 못했던 사례입니다. 이게 임야 쪽은 자연녹지였고 반대쪽은 아파트 단지였는데, 거기에 이제 도로가 30m 도로가 예정 도로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그림 보시면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고 오른편에 배수로가 지금 돼 있는데, 그 배수로를 점용해 가지고 넘어서 통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도로 공사를 하는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시행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면 토지연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나와 있는데 지목은 임야이고 자연녹지이고 준보전 산지이고, 그런데 여기에는 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 완충녹지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 완충녹지 쪽으로 진입로를 만드는 게 아니고, 또는 완충녹지가 면적이, 그러니까 폭이 좁으면 또 완충녹지 기능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로변에, 큰 도로변에 60km, 80km 달리는 큰 도로변이 아닌 완충녹지는 점용허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례는 일반 음식점 건축허가에서 국도의 진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 점용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건 세종시 건데요. 국도 36호선 변에 음식점을 개설하기 위해서 국토관리사업소로부터 점용 및 연결 허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방음벽이 지금 설치가 돼 있죠. 공사 중이니까 준공이 안 됐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제일 밑에 그림에 보면 그 4차선 국도에서부터 목적 부지까지 연결되는 도로 점용 및 연결 허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때 사유이면 진입로를 사용 승낙을 받거나 아니면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른쪽 토지연계획 확인서는
그 진입로에 대한 확인 도면이 있죠. 지목은 전이고 계획관리지역인데 4차선 도로에서부터 연결허가, 가변 차선을 통해서 연결허가를 받아놓고 그 안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럴 때, 즉 국토관리사업소와 안쪽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진입로를 만드는 시청과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토목측량설계사무실에서 잘 해줄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점용허가로 안쪽으로 점용허가를 받으면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을 때는 이해가 서로 달라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차선 도로에서부터 진입로가 만들어져 안으로 들어오는데 가변차선을 만들어오는데 그 가변차선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 공사비를 누가 어떻게 나눌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뒤에 연결허가 때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2관 도로 연결허가. 국토계획 및 요행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도로와 다른 시설을 연결하거나 도로 전명허가를 의제할 수 있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거고, 1. 도로 연결허가란 일반 국도의 다른 도로, 통로 등 기타의 시설을 연결할 때 받는 것이다. 도로와 다른 시설과 연결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에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간단히 아시고 토목측량설계사무실의 의견을 따르면 되겠죠. 그런데 일반 국도는 도로와 다른 시설과 연결에 관한 규칙이 별도로 있고요. 시행규칙이 일반 국도가 아닌 시장이 관리하는 국도, 시장이 관리청이 된 국도, 지방도 4차선 이상의 도로는 지방자치대 조례로, 그 지자체 조례로 또 시설 규칙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연결 규칙이요. 그래서 그거까지 참고를 하셔야 한다. 다음, 연결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연결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기 혼자만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3호에 보면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도로법 53조 1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허가를 내가 비용을 들여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연결허가를 옆 사람이 이용하다고 하면 비용을 부담을 일부 시킬 수는 있어도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라고는 못한다. 53조 2항에 보면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연결받은 진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4차선 국도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4차선 국도가 중앙선이 이렇게 있어 4차선 국도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어떤 사람이 주유소를 한다. 주유소를 하면 이렇게 감속차선 만들고 이렇게 가속차선 만들어서 이게 이제 변속차로인 거죠. 가변차선, 변속차로를 만드는 건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다 또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여기다 뭐 주유소를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시설을 여기다가 설치해야 되겠다. 그러면 가감속차선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 네? 감속, 가속차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비용만 분담하면 같이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의무이고요. 그리고 비용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53조 3항에 있습니다. 근데 비용 갖고 이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계산하는 공식은 국토교통부령에 정해져 있고요. 만약에 앞서 허가를 받은, 여기 주유소가 먼저 앞서 허가를 받고 나중에 여기 다른 시설이 들어왔다. 여기 뭐 자동차 수리센터가 들어왔다. 그러면 주유소가 목리를 부리면 국토관리청에서 계산한 금액, 국토교통부령에 정해진 계산대로 금액을 공탁을 하면 도로관리청은 허가를 해줘야 한다.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질의회신이 있습니다.
기존의 도로 조명 피허가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 회신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은 도로법의 규정에 맞게끔 만들고 그 제반 비용과 또 조명 허가 비용들은 나눠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나누는 것은 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에 보면 도로관리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보관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느 도로가, 만약 이 도로가, 주유소가 어떻게 변속 차로가 만들어져 있고 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옆에다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게 궁금하면 도로관리사업소에 가면 모든 제반 서류나 도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걸 경매로 만약에 샀다. 경매로. 그랬을 때 이 가변 차선을 만들어 놓은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경매는 이 주유소 부분만 경매를 받았는데 이 가변 차선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국도관리사업소의 허가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도로법에는 여기에 관련된 제반 의무를 새로운 경락인이, 그러니까 매수자죠. 경락인이 의무를 승계받는다라고 하면, 의무를 다 한다면 이 권리는, 저명 권리는 새로운 경락받은 사람한테 모두 다 온전히 넘어간다라고 하는 국토부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4차선 국도변에 음식점 허가받은 사례 그래가지고 4차선 국토에서 부채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음식점을 만든 사례입니다. 이건 이제 국도이지만 지방국도관리청으로부터 조명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 허가를 받으면서 이 경사도가 상당히 문제인데 진입도로 끝에서부터 산정해가지고 녹지 경사도를 좀 완만하게 처리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우리가 국도가 지나가는데 보면 좌우 산을 뚫어서 국도를 내면 좌우에 상당한 경사면이 있죠. 그 경사면은 산지관리법에서는 5m마다 중간에 소담부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물이 저 경사 위에서부터 쫙 한 번에 바닥으로 흐르면 안 되니까 흘러내려다가 잠깐 쉬어가는 그 소단, 작은 계단을 1m짜리 만들으라고 했는데 도로법의 그 거리와 산지관리법의 거리가 좀 다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사가 시행 중일 때는 시행자하고 적당하게 타협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토지연계 확인서에 보면 지목이 되고 그리고 자연녹지에 음식점을 짓는 거였죠. 만약에 여기에 도로법 도로에 연결할 변속 차로를 만드는 가감석 차로를 만들 공간이 없으면 맹지죠. 맹지. 그 다음에 변속 차로의 길이는 통행할 차량의 대수나 또 앞에 있는 도로의 너비, 그러니까 2차선이냐 4차선이냐 그리고 속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변속 차로의 길이는 125m에서 많게는 180m까지 또 90m짜리도 있고요. 감속이 30m, 가속이 60m에서 90m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해지니까 이런 건 토목측량설계사무실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자, 다음 사례는 지방도에다가 물류창고 허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자, 우리 농업진흥구역 중에 농업보호구역이 있었죠. 농업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법에 있는 용도지역인데요. 농업보호구역은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500m까지, 그러니까 500m가 넘어서면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 하는 거고요.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500m까지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그 저수지로 들어오는 농업용수를 보호하겠다, 그 취지거든요. 그래서 농업용수 보호구역이라 해서 농업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농업보호구역도 농림지역이거든요. 국토계획법으로 따지면 농림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농림지역은 일반 도로가 개설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법에 의한 사도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뒤에 사도법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도법 도로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사도법 도로를 자, 이게 지방도입니다. 2차선 지방도도 있고 4차선 지방도도 있죠. 지방도에서 개발부지가 이 안에 있다. 개발부지가. 그런데 여기가 농업보호구역이다. 농업보호구역이다. 그럼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지역이고, 농업진흥지역이고, 이건 농지법에 의한 용도지역이죠. 농지법에 의한 용도지역. 국토계획법으로 보면 농림지역이에요. 국토계획법에 의한 농림지역. 그러니까 농림지역은 일반 개발행 허가를 못 하잖아요, 일반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발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일반 개발행 허가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법에 의한 사도로 가면 뭐 4m짜리도 있습니다만 통상 6에서 8m 사도법 만들면 사도법 도로를 지방도에다 연결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감속 차선 없이 연결 안 됩니다. 그래서 가감속 차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사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2차선 지방도에 다른 도로를 개설하려면 변속 차로를 설치해야 되고, 세 번째 그림에 보면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단독주택이 허용되잖아요. 단독주택이. 그래서 저수지가에 그 별장 같은, 작은 별장 같은 것이 이쁘게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럴 때 이 가감속 차선이 감속과 가속 공간이 없으면 사실상 이 땅은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감속 차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간이 확보가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거였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토지연계 확인서가 있습니다. 지목은 국어고 농림지역이면서 도로구역, 접도구역까지, 여기는 접도구역까지 있는데, 이 사례는 사도법의 사례를 개설해서 지방대하고 연결하는 것이므로 변속 차로 확보를 위한 비용과, 그러니까 공사비용, 인허가 비용, 공사비용,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제반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2차선 제대로 된 도로가 만들어진다면, 여기에 2차선으로 만들어지면 이 주변의 땅값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법에 의한 사도를 개설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주변 땅 주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하는 것은, 이런 사도법의 도로가 완성된 후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도로가 만들어지면 소유자, 당신들 땅값이 얼마나 올라가겠느냐. 그러니 적당하게 땅값을 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적극 협조해라 라고 해서 이 사도법에 사도를 개설해야 되는 것입니다.